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방향도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수진영 인사와 함께 민주당 비명계, 진보정당 인사들과 교류 중이다. 글쎄요. 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비명계가 손을 잡고 창당을 하는데 이준석과 손을 잡을까? 라는 데는 사실 퀘스천이거든요.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진짜 창당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던 전제 조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 창당할 수 있어? 아, 나 창당할 거야. 안 만나. 창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 두고 봐! 라고 하는, 두고 보자는 사람 중에 두고 보는 사람 없거든요, 사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한편으로는 뭐 문전박대하고 창당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면 창당을 민주당에서 예전에 한번 창당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여루당 때. 진짜 창당하려는 사람은 조용히 은밀하게 준비하지 저렇게 대놓고 나 창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편으로는 내 손을 잡아줘. 근데 몸값을 좀 쳐서 내 손을 잡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네. 이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전제 조건 내거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관련자들 다 자리 벗고 나가라는 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전제 조건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속내?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여의도 금쪽이라 그러거든요. 여의도 금쪽이 인요한 위원장은 오은영 선생이에요. 오은영 선생이고, 예. 실제적으로 그 파악을 해서 사실은 세브란스 의사지만 사실은 서양식 방식, 즉 암이 있으면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 동양식 방식을 그러니까 동양식 방식이 뭐냐면 한의사. 암을 활동하지 못하게 네네. 나쁜 암을 지금 딱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식 전략은 잘라내 버리잖아요. 도려내 버리잖아요. 동양식은 나쁜 그 암세포를 휴먼기에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죠. 딱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포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기에 눌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또 밖에 또 다른 국면이 하나 있기는 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태근 의원하고 박은석 의원이 실제로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전 대표가 얘기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에 옛날에 열린우리당 했던 사람 강영주 이런 분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소위 친명계 네. 현역 의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없다. 제가 정확하게 직접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요. 이전 대표가 말한 분들과는 살짝 동상이몽의 측면이 있군요. 네. 이전 대표 입장이.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자객 공천을 해서 당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국민의힘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대구나 부산 지역에서 못마땅하게 무소속이나 그 국민의힘을 뛰쳐나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에다가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객관적 환경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신당의 분위기의 조건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누가 이준석하고 당 같이 할래 하면 다 고개를 슬레슬레 흔드는 과정이거든요. 분위기다. 그렇군요. 거기까지 봐야 될 것. 뭐 보수 신문에 사설에 썼지만 이준석의 행동을 그 구태 정치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했던데 네.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비명계를 접촉하고 있다, 뭐 같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건요. 사실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건 정말 구태 정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구태 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도 30대인데 좀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정말 이용환 선생 말씀대로 좀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느냐 하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건지 참 여러 사람들 많은 생각하게 합니다. 만생하게 한다. 네, 그렇죠. 조금 전 오늘 저희 채널A에 정치 시그널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했죠. 엄청 예. 섭섭했어요. 그리고 자꾸
따르게 너는 외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힘이 들었고 섭섭했고 너무 나를 모르구나. 제가 표현을 쓴것 의사인데 같아요. 서울에는 환자가 없고 부산에 환자가 있어요. 마음 아파한 분이 환자죠. 조심스럽지만 다 우리는 들어줘요. 그 불만을. 예. 그러나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이 전 대표가 다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불만은 들어줄 테니 하지만 좀 섭섭하다. 나를 굳이 이렇게 외국인 취급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속마음. 이게 섭섭한 속마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혁신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한 상황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의도적으로 연출을 한 셈인데 자 백봉신사 박수석.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풍요로운 토론을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 빙의를 해서 말씀을 다양한 의견 좋습니다. 하는데 우선 첫째 이뇨한 위원장께서 이제 그 섭섭하신 마음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섭섭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런 말씀까지 붙이시는 것은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와 지난 주말 갈등을 겪으면서 섭섭하셨던 건 맞고 그런데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하면서 물론 이준석 MZ세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는 결국 우리가 잘못 가리킨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침에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뭐 보지는 못했는데 방송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뇨한 위원장께서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거다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최명길 의원님께서 이제 오늘 아침 한 보수 신문에 그런 기사 사설까지 이제 쭉 일면에서부터 사면까지 쓰고 사설까지 썼던데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신문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준석 문제를 다루면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뛰쳐나가지 않고 좀 포용해서 보수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 방향에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오늘 비로소 일면에부터 사면까지 털어서 쓰고 사설까지 쓴 것을 보면 그리고 비판을 한 것을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이준석은 선을 떠났다. 이제 신당 창당으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오늘부터 이 보도의 기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앞으로 얼만큼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국민의 마음을 또 중도층의 소구력을 잇는 행동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미 이준석은 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버스 시동 걸었다.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뭐 12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대체로 많은 분석들을 하는 것은 12월 27일을 디데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이제 박근혜 비대위의 첫 이제 들어와 정치권에 입문한 그날 의미 있는 날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뇨한 혁신위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겠으나 그러나 이미 이준석 호는 버스는 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도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이제는 민주당도 마저 상수로 변수의 상수로 보고 모든 총선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박수석의 해석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2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3선 이상의 기득권 현역 의원들이 이제는 불출마하거나 수도권을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혁신안을 발표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안 바꿀 수 없게 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거기 네. 스타가 있으면 네. 아주 험지에 와서 네.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인 권고로서 지도부와 당의 중진 의원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의원, 다선 의원 몇 명 안 됩니다. 반응들은 어떨까요? 대통령 가까운 기준이 뭐냐? 지역구 잘 대변하기 때문에 다선할 수 있었던 거다.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정면에서 반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본인 사면에는 반발했지만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이 중진 희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큰일 났네. 부산의 장재원과 아이들, 지도부의 듣보잡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거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본인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희생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시원하게 잘 질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라면 뭐 김기현 대표, 장재원 의원 뭐 이렇게 예상되잖아요. 네네. 특히 뭐 지역에서 3선 이상들이시고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출마.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나왔지만 지역구를 대변을 잘했기 때문에 다선이 됐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 여당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만큼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잘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페이스메이커나 그런 스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읽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소를 키웁니까? 소를 키우려면 소가 있어야지 키우지 없는 소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를 잡아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소를 키우는 사람보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 인 위원장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흥미롭게 전해드렸습니다.